생각의 품격을 높이는 5가지 원칙. 대문호 괴테에게는 실러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문학적인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하루는 둘의 관계를 시샘한 한 평론가가 괴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과 실러, 둘 중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의도를 간파한 괴테는 이렇게 응수했다.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리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영혼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괴테의 기품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말에서 기품이 느껴지게 하려면 말이 될 생각의 품격을 먼저 높여야 한다. 괴테의 삶 속에서 나는 생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5가지 조언을 발견했다.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으려 한다. 이들은 간절한 눈으로 원하는 분야의 대가를 찾아가 고가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모든 귀한 시도가 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인사이트는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채워야 한다. 어떤 좋은 책과 강연을 접해도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엇도 얻지 못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무언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내가 머무는 순간을 충만하게 한다. 더러운 쓰레기 처리장에서 멋진 테마파크를 상상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근사한 에어컨을 허공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멈추지 말고 지금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지금 여기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생각한 것을 말할 때를 알아야 한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 이거 시작해보자 라는 우렁찬 목소리 뒤에 바로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대신 너희들을 응원할게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긍정과 열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나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은 꼭 가세요. 정말 좋은 기회이지만 저는 다음 기회에. 이런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매우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말에도 순서가 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에 가장 처음 나온 의견이 불참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정의 말은 가장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기 비결. 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많은 사람들이 대화 후 돌아서서 내뱉는 말이다. 이유가 뭘까? 말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설득하려는 마음이 생각을 요구하지 않고 생각이 말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흘러넘치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글도 마찬가지다. 총 12개월을 집필 기간으로 정하면 11개월은 생각에 빠져 지내고 나머지 1개월 동안 지난 11개월간 생각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11개월의 생각이 빠진 책은 독자의 사랑을 받기 힘들다. 세상에 생각하며 보낸 세월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한 줄의 말이 나오려면 최소한 4시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생각한 시간을 믿어야 내뱉는 말에 믿음이 담기고 상대도 신뢰할 수 있다. 날아간 총알의 법칙. 전쟁 중 아주 깜깜한 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병사 한 명이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무작정 총을 한 발 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적군에게 위치를 들키고 동시에 수십 발의 총알이 집중적으로 날아올 것이다. 총알을 대화로 끌어오면 비난하려는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 시대를 대표하는 성인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난하려는 마음을 발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날아간 총알 하나는 나의 두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는 진짜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비난을 스쳐 보내면 아무 상처도 받지 않지만 그걸 다시 돌려주려는 마음은 내 마음과 삶을 만신창이로 만든다.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라. 맞아. 너가 잘한 거야. 그래, 우리는 잘못 없어. 무슨 말이든 무조건 동조해주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참 든든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키는 마음의 평화는 생각의 수준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다른 말만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공허하다. 내 말 뜻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매우 공정한 것 같지만 대개 주입식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의 억압적인 말일 가능성이 높다. 지식을 자랑하거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주변을 가득 채우면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비난과 욕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잃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기품이다. 아무리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품이 넘쳐 흐른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기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웬만하면 으로 시작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라고 시작하는 글에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따르게 된다. 그것은 그간 자신이 보여줬던 품위와 예의 바른 모습은 결국 아름다운 글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일시적인 감정의 만족일 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수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출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조금만 참고 내면에 집중하자. 하루만 지나도 모두 사라질 감정이다. 끝으로 괴테의 말을 기억하자. 인간에게는 기품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과 인간을 구별한다. 나의 기품이 나의 현재 수준을 말해준다.